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현대시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남쪽 신의주의 유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박시봉 씨의 방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반현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얘는 막 길거든요. 꽤 길어요. 엄청 긴데 봐봐, 엄청 많아, 길어. 근데 사실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볼 법한 건 없어요. 네, 산문적 서술이 들어가 있다. 형태가 조금 웃긴다 정도. 확인 한번 볼게.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는 일단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누가? 나가.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객지에서 방랑하는 삶. 가족과 헤어져 홀로 떠드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 자, 어디 있었다 그랬어? 남신이주 유동에 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해오른데 여기서 바람과 추위는 고난, 역경, 시련.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헛삿을 깐 한방에 들어서 쥔 잠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 추워. 헛삿을 깠다. 여기 내가 지금 묵으려고 들어간 장소도 딱히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5성급 호텔은 아니라는 거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난, 시련, 역경, 화자의 지금 처지를 얘기를 한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왜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힘든 화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다롱배기 북덕불이라고 하는 건 향토적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진짜 불이 아니야. 파이어가 아니라 뭐 집 헛삿을 거기 이제 목수의 어떤 집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잠을 자려고 들어갔어. 저녁이겠죠. 달빛이 오는 거야. 달빛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보기도 하면서 손을 쬐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물리적인 거고 근데 달빛이잖아요. 달빛을 지금 북덕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는다. 별빛을 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문 밖에 안 나가. 추우니까 안 나가겠지.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소들은 되새김질을 하죠.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랄까요? 소처럼 연하여 계속 지난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일은 나에게 회한 또는 슬픔의 정서로 다가올 수 있겠죠.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 뭐뭐 저기며라고 반복되고 있고 당연히 강조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운율 형성 또 어디로 연결될 수 있겠니? 반추하다, 상기하다,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거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근데 가슴이 꽉 메울 적이 얘 지금 혼자 있죠. 누구랑 떨어져서 아내랑 집도 부모님 동생들도 다 없으니까 꽉 메울 적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 화끈낯이 붓도록 부끄럽다. 누구 생각할까? 저 같으면 가족 생각할 것 같아요. 가족 생각할 것 같아.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체념의 자세? 아우 나 이제 못하겠어. 죽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상 전환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잠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입니다.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해. 자, 자의적으로 내가 뭔가 진짜 내가 직접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나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걔네들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 체념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랫동안 혼자서 객지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 열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어가 열거되고 있고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앙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덩어리가 되어서 가라앉는다. 근데 얘들아 봐봐. 슬픔과 한탄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 정해져 있지 않음과 동시에 실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인데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내적 성숙이 되어 있는다. 항상 계속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밑으로 쭉 빠지니까 이제 나에게는 슬픔은 뭐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가시면 되겠죠. 가라앉고를 통해서 하강 이미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외로운 생각 많이 드는 때쯤에서는 외로운 생각 왜 혼자 있잖아.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부모님도 생각이 났었고 와이프도 없었고요. 와이프랑 살던 집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족에 대한 그림을 연결될 수 있고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참 쌀랑눈이 온다라고 하는 걸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되게 형태적으로 감각적으로 되게 형상화를 잘 해놨고 생생함 구체화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이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친대. 야 눈이 문창을 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오겠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춥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눈까지 온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닦아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반성, 성찰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반성, 성찰이야. 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색채어 들어갔고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얘들아 잘 봐. 갈매나무라고 하는 건 의지의 표상, 객관적인 상관물이고 화자가 기존에는 그러나 전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 그냥 체념적인 자세였는데 지금 이 갈매나무를 보면서 화자의 좀 뭐랄까요 재회에 대한 어떤 재회는 아닙니다. 재기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갈매나무는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그거 보고 마음 다시 다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품 전리와 특징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지만 자, 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고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네, 1에서 19행, 20행 기준으로 21행부터 23행 이렇게 쭉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를 통해서 뭐랄까요? 시상 전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갈매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외로이 서서 눈을 맞고 있는 굳고 정한이라고 하는 건 정정한 변함이 없는 갈매나무. 화자와는 조금 대비되는 자세겠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상관물. 화자의 초반부의 모습과 대비된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상관물이고 시련 속에서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 의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해. 변화가 중요해. 근데 상식적으로 누구나 잘 봐봐. 긍정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 후반부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문제는 전부 다 전반부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수사법과 표현법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보다는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쪽에 더 많이 나왔으니까 해당 부분을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유료 있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